강사 선생님 부분은 제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저도 뭐 지금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문 강사를 십몇 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사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강사 평가하면 안 될 것 같고, 강사 선택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범 강의가 있죠. 유튜브 시범 강의가 있는데 이거 들어보고 강사의 딕션이라던가 어떤 액션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총체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추천하지 않는 강사는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아서 하이톤이어서 1시간 수업만 듣고 나면 머리가 띵한 강사분이 계세요. 여자 강사분 A라고 있었는데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4과목을 8과목을 강의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여자 강사분이 강의를 못하고 남자가 잘하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강사분 B를 봤는데 여자 강사 B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분이, 그런데 이제 과목 8과목을 다 강의하신 분이 아니라 몇 과목만 맡아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자 강사분 B분 강의 말고 다른 강의는 정말 듣기 힘든 그런 톤과 설명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개인적인 문제죠.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여자 강사분 A와 가장 좋았던 여자 강사분 B가 있었는데 저는 남자 강사분 C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다시 공부를 한다면 남자 강사분 D, 딕션부터 모든 것이 다 좋은, 정말 핵심만 찍어서,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동기부여도 해주시면서 강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또 혀 짧은 목소리 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도 않고 귀에 꽂히는, 한번 강의를 들으면 그대로 기억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강의력이 좋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1급 공부를 다시 하겠다면 이제 강사 D분한테 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각자 취향의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기본서는 강사 선택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A 강사분 강의를 선택했으면 당연히 이제 A 강사분이 쓰신 기본서, 거기서 강의하시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기본서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기본서 역시 교보문고에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보더라도 편집 스타일에 따라 머릿속에 기억되는 시간과 기억의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책 편집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체, 예전에 신명조 이런 글자체, 궁서체 이런 글로 쓰인 것들 보면 읽기 싫잖아요. 그래서 깔끔한 맑은 고딕이나 이런 것들, 이런 글자체로 이제 나오는 걸 저는 선호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선호하시는 글자체, 편집 스타일, 그 다음에 해설의 깊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직접 서점 가서 확인 후 선택.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역시 시범 강의를 들어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린 핵심 요약집이 있죠. 카페에다 올려드린 법제론 핵심 요약집, 이거는 100% 제가 타이핑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교재들을 읽고 순서대로 조합을 한 것이어서 저작권 문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편집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 단 이 제목은 있죠. 상단의 제목을 좀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해서 만든
것이어서요.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잠깐 살펴보면 그 1906년 반열방부터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2020년 그 이 부분까지 이 A4지 한 장에다가 기출 문제에 나온 그 연도들 있죠. 중요한 연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한 장으로 끝냈습니다. 이 한 장만 가지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법제론, 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이 세 과목에서 연도가 나오죠. 이 연도 나오는 거 세 과목을 국내 것을 여기 A4 한 장에다가 다 모았습니다.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이상 다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만 모아서 A4지 한 장으로 압축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한 장 들고 다니면서 하시면 그 적어도 연도 문제 나오는 데는 그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말고 이제 국외가 있죠. 우리나라의 뭐 행정, 법제, 정책 전부 다 이제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걸 살펴보기 전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영국, 미국 이런 국가들의 사회복지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역시 그 복지 실천론에서 나오는 이런 분류들이라든가 지사론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두 페이지로 압축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문제는 없고요.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906년 반열방이 우리나라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 그 기출문제 서울 이렇게 나오고 서울에서 반열방을 1906년도에 열었다. 그럴듯하죠. 정답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반열방 원주에서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보관 운동. 인보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인보관은 이렇게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공부할 때 외국 역사, 사회복지 역사부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역사를 공부를 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머릿속에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암기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제론 요약한 부분인데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큰 거 위주로 보세요.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호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이런 식으로 큰 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사 15명에서 20명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모아놨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는 이제 지회가 있다. 시도지회는 동기법이라 하면 틀립니다. 틀리고 중앙소속이어야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다 나왔던 부분을 제가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제론도 이제 법이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기초적인 이제 상식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법체계,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 명령이 있고 자치법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사회복지에서 주로 다루는 건 헌법 34조에 나오는 인간다운 삶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인간다운 삶, 즉 다른 말로 생존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인간다운 삶이라고 해서 정리를 다 했는데 기출문제 보니까 또 생존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추가를 해서 업데이트를 했고요. 요 문항들이 그 지문에 나오는 문항들이죠. 이 문항들 중에 예를 들어서 1항부터 4항까지 적어놓고 오지선다니까 5번째에다 엉뚱한 얘기 적어놓고 답을 고르세요. 아닌 것들은 고르세요 하면 그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성격들, 급여 이런 것들을 제가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거죠. 그 법제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부분은 그 사회복지 서비스 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노인복지, 장애복지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뒤에 한 페이지로 묶어서 놨고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잠깐 볼까요? 이거죠. 여기 보시면 딱 한 줄. 한 줄만 정리했습니다. 판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도 판례 문제가 나왔죠. 판례는 그 기출문제 경련으로 출제가 됩니다.
올해 나왔으면 내년에 안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패턴이 그래요. 격려도로 나오는데 올해 한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쉽습니다. 왜 쉽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착하고 바른 것들은 판례에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헌법 소원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 판사들이 이제 그 재판하면서 그걸 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저상버스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입을 해달라 얘기했는데, 이거는 착한 거잖아요. 도입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건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한 줄로 적어놨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인가 했을 때 의무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이거 정답이고요. 이거 말고는 제가 읽어봤을 때 판례 문제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다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 부분들은 자, 이런 다문화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뭐 이런 것들은 이걸 보시면 되고요. 9장, 10장이죠. 여기서 끝냈죠. 사회서비스법과 판례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법제로는 제가 한 페이지에 또 총정리를 했죠. 저는 누워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서 A4지 출력해서 누워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9장, 10장은 아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고,